지난 시간에 이어서 29번 볼게요. fx가요. 이게 fpm은 대괄호 a가 있어서 그래요. 루트 ax-2에다가 플러스이고 a 값이 요게 된다는 건 나중에 써먹을 것 같죠? 접합, 집합이 만약에 x가 이보다 큰 쪽에서 정의되는 함수 gx가요. 왜 저걸 존재하면 아마 역함수 때문이겠죠? 이렇게 결정해요. 여기는 fx래요. 뭐냐면 fx가 f 역함수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f가 f 역함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를 쓰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군요. 그 다음에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gx의 그래프랑 이 녀석의 그래프랑 y는 x-n, 여기 n이 자연수 1부터 들어가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문제에서 이 둘의 교점, 이 둘의 교점의 개수를 hn이라고 결정했어요. 문제를 이해하는 데만 해도 좀 시간이 걸리죠. 이게 요새 한 1, 2, 3년 정도 되는 모의고사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그 2학년 거를 풀다 보면 스투에서 함수를 한 3개 정도 만들어요. 그렇죠? 하나 있죠? 2개 있죠? 3개 있죠?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함수에서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를 만드는 이런 패턴에 한 3년간 유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1학년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함수가 뭐야? 이 함수가 뭐야? 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캐치 못하면 절대 풀 수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요게 큰 힌트예요. 선생님 보기에 요것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도 노가다를 많이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g의 4, 여기 있죠? g의 4가 p분의 q일 때 p 플러스 q를 구한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걸 줬다라는 건 저기서 자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fx를 다시 쓰면 루트하고 a로 묶어서 x-a분의 2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2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시작점이 a분의 2, 2에 이렇게. ax-3이 3이구나. 여기 3 적었죠. 땡큐. 그러면 여기가 a분의 3. 시작점이 a분의 3, 2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역함수에서 꼭지점은 구하면 알겠지만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y는 루트 그냥 이렇게 가요. 이게 되면 넘겨서 a-x-3은 제곱이 뭐 바로 바꿉니다. x는 를 y로 이렇게 해서 y는 a분의 1의 x-2의 제곱에 플러스 a분의 3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괜찮죠?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런 얘기죠. 여기가 2고요,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 뭐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만약에 a분의 3이라고 하죠. 이게 왜 여기 있냐면 이것도 하나 해줘야 돼요. a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a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3로 나누면 3분의 a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a분의 3은 양수니까 2보다 작거나 근데 여기 있어요. a분의. 이것도 하나 해주세요. 이게 또 해설이 없어서. 그러면 fx가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그리기 y는 x는 먼저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조금 격하게 그릴게요. 요렇게 지나간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그러면 그 녀석의 역함수도 넘어와서 여기가 a분의 3이면 여기서 요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요게 y는 x예요. 이거는 격하게 그린 거예요. 왜냐면 직선을 그어야 돼서 얘가 y는 fx
F(x) 요게 y는 F 역함수 x가 된다는 거죠. 자, 요거 해야 돼요. 요게 있어야 여기 내에서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시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거죠. 얘가 이거니까. 그러니까 맞잖아요. 여기 좌표가 2, a분의 3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 시작된 게 맞죠. 그게 역함수 완벽하고 그래서 여기 얘가 필요했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자, 분류를 좀만 참고 됐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그릴 거란 말이에요. 쟤를 그릴 거란 말이죠. 중요한 걸 좀 졸라. 자, 정신 차리고 얘를 그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가 2예요. 그죠? 근데 2일 때가 더 커요. 개수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얘가 0이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y는 n은 0일 때인데 얘는 어차피 범위에 안 들어가요. 자연수라서. 그죠? 그러면 1일 때가 2일 때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교점의 개수 몇 개? 3개예요. 맞죠? 이해했어요? 이렇게 지나갈 때가 3개예요. 내가 일부러 2를 지나가게 할게. 저기 2가 있으니까 여기 2를 지나가게 해서 지나가면 이렇게 되면서 얘가 3개예요. 아이고. 너무 들어가려고 그랬구나. y는 x가 저긴데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얘가 y는 x-2예요. 그래서 얘가 3개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야 얘가 3개가 되고 이게 2개거나 하나일 테니까. 근데 하나인 경우가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하나인 경우는 없습니다. 어떻게 돼야지 하나죠? 여기 지나와야 하나예요. 여기 바깥으로 나가야 돼. 이렇게 와야 여기를 하나 돼요. 아니면 이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하나예요. 맞죠? 아니 여기도 2개죠. 적어도 2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1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1이 되려면 0이어야 돼요. 여기 지나가야 돼요. 다시 자 집중하시고요. 보세요. 요 안쪽으로 지나가도 여기 안 지나간다고 해도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여기 분명 2개가 걸린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설명 안 했구나. 미안해요. g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이 설명을 안 해본 거구나. gx는 뭐예요? 이 둘 중에 작은 거. 그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은 거, 그 다음에 작은 거. 이렇게 되는 거. 이게 gx예요. 미안해요. 이걸 빼먹었어요. 그쵸? 그래야 교점이 3개냐, 교점이 2개냐, 교점이 하나냐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돼요? 그러니까 F1은 즉 얘가 1일 때 y는 x-1이라는 녀석은 절대 1이 될 수가 없다고. 잘 보세요. 요 사이를 지나갈 때 제일 적게 지나가는 건 무조건 2개란 말이에요. 1이 될 수가 없어요. 1이 되려면 어디 지나간다고? 여기로 가야 하나예요. 여기 하나 지나가.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은 1보다 크거나 않겠죠. 그래서 뭐다? 얘가 2일 거예요. 그럼 얘도 2고 얘가 3이 된다라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최대값이 3이에요. fn의 hn의 최대값은 무조건 3이에요. 최소값이 1이고요. 근데 1은 요 안에 없고 요 바깥에 있다는 거죠. 요 때가 1이에요. 여기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 하나. 그러면 결정이 끝났어요. 어떻게 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여기 2개가 되니까 H1이 2개가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이 여기 안 만나고 지나가는 녀석이 얘가 Y는 X-1이 돼서 2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개가 되려면 H3이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 H3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죠. 미안해요. 그림이 영 시원치가 않죠. 이렇게 하나, 둘, 요게
그래야 너무 힘을 줘. 그래야 3개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2개가 된다는 얘기죠. h분의 2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웁니다. 다시 그릴게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이해는 됐어요? 조금? 줄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줄지 말고 여기 2예요. 내가 선생님 아까 그랬죠? 이 안쪽에 조금만 더 안쪽으로 볼게요. 여기가 a분의 3일 거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여기가 a분의 3이다. 그래서 y는 x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죠. 이게 n이 0인데 n은 쓸모가 없더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 선생님이 이거 격하게 이렇게 그렸죠. 얘가 y는 fx.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y는 f의 fx.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 중에 뭐야?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 노란색이 바로 y는 gx가 됩니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다가 얘를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교점의 개수를 hn이라고 할 거예요. n에 따라서. 그럼 2를 지나갈 거니 여기를 지나갔을 때 2일 때가 최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보면 요 안으로 지나가게 되면 내가 만약에 요 안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요 안으로 지나가봤자 몇 개? 2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제일 많이 걸릴 때가 언제냐?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요. 2를 내가 지나가잖아요. 2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얘가 y는 x-2 해서 하나, 둘, 3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선생님 얘가 2가 돼도 되지 않으면 여기 1, 1이 되는데 여긴 1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3이어야 되고 2, 2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이게 이 문제 키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계산만 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가 2예요. 그럼 3개죠. 아, 그래서 H2가 3이다. 그리고 H1이 그러면 2라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H3도 2개다. 그럼 H3이 2개라는 건 그림이 또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여기 접하고 지나가는 요 녀석이 하나, 둘 지나가는 얘가 Y는 X-3이 되는 얘기죠.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게 2개가 되는 경계선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2개가 되는 경계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부터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1은 요 안으로 지나가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얘가 y는 x-1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야 여기가 하나, 2개가 생기는 거죠. 2개니까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그렇죠, 여기. 지금 선생님 그러는 요 녹색. 요 녀석 찾아야 되고요. 마지막 요 녀석 찾아야겠죠. 접할 때랑 여기 지나갈 때. 돼요? 이제 요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계산. 이게 계산이 더럽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야. 이거 만약에 숫자 바꾸면 계산이 정말 더러워지겠는데? 라는 거죠. 자, y는 x-3이랑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어차피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왜냐하면 a를 구해야 되는 거고 a를 구해야 답이 나오는 거니까. 되세요? 그러면 그냥 넣어도 돼요. 여기다가 3일자가 접하는 점이라고 하고 그냥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해돼요? 뭔 얘기인지. 다시 일단 선생님이 풀 건데 보세요. 그럼 여기 요걸 기역이라고 할게요. 여기 기역. 접할 때 여기 접한다라는 이 기역을 풀려면 여기 요 곡선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분의 1에 x-2의 제곱 플러스 a분의 3이 직선이 x-n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일단 한 번 풀고 또 다시 풀게요. 여기 지울게. 이렇게 되는데 a를 2에 곱하고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D를 하면 판별식. 왜요? 접했잖아요. 접할 때 A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그러면 A 플러스 4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A1 플러스 7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가 A 제곱에 8A 16 마이너스 4AN 마이너스 28. 얘가 0이 되는 데를 찾으면 되고. 따라서 D가 0인 데를 찾으면 얘와 넘길게요. 4AN이 A 제곱에 플러스 8A 마이너스 12예요. 따라서 L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누면 4분의 A 플러스 2 마이너스 A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보다 여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N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작아야겠죠. 그러니까 3개가 되려면 HN이 3이 되려면 N이 이거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 2 플러스 여기 쓸게. 똑같이 나올 거예요. A-3 플러스 4분의 A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여기는요? 자, 이제 니은 합시다. 니은. 여기 지나갈 때. 여기 무슨 점이라고 했죠? 아까? 니은은 어디요? 이 함수가 아니면 이 직선이 여기 지나가요. 뭐 y는 x-n이라는 애가 2,3분의 a를 지나요. 그러면 y좌표가 여기다 넣을 거니까 n은 2-n이 3분의 a라서 넘기면 n이 뭐요? 2-3분의 a 이렇게 되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2-3분의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세점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해했어요? 근데 내가 방금 뭐라 그랬지? 나 같으면 이렇게 안 보여요. 이게 3이 나왔잖아. 3이라는 거 나왔잖아. 접한다며. 여기다 n에다 3을 넣어야죠. 3을 넣어야죠.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풀 때 여기다 3 넣고 풀어도 돼요. 다시. 자, 여기다가 3 넣을게요. 여기다 3 넣을게요. 그럼 A값이 나온다고. 바로 나온다고. 자, n에다 3 넣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 넣자. 여기다 3 넣으면 이렇게 되죠. 12A는 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12죠.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이죠. 이렇게 2하고 6인데 마이너스 6 되잖아요. 바로. 왜? A는 2분의 3보다 크니까. 따라서 바로 A가 6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그냥 여기다가 n에다가 6을 넣어버리면 보세요. 여기 되죠.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7은 ax 마이너스 7a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판별식을 해도 똑같이 나와요, 식이.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내라고 나와요. 여기다 3을 넣으라고 그냥 x 마이너스 3 넣으라고. 왜? 여기가 3을 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버렸잖아.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푸냐고, 노가다고. 왜 막 a분의 3 넣고 a분의 3 넣고 하냐고. 아니, 필요 없죠. 나왔잖아요. 그럼 대입해요. 함수에다가 여기다가. 그럼 gx는 이렇게 돼요. 따라서 gx는 fx는 뭐예요? f가 만약에 f 역함수보다 작으면 여기 6이니까 이렇게 되죠. fx니까 루트 6x 마이너스 3 더하기 이렇게 쓰고요. f가 만약에 f 역함수보다 크면 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6분의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돼요. 끝! 그거 하세요. 이렇게 풀기 훨씬 나아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만큼 하지 마. 그냥 이거 넣어. 접하는 거 알았잖아. 힘들게 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G에 4니까 4는 어디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요? 교점 찾아야겠구나. 교점 찾아야 되니까. 교점 찾아서 4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확인하시고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문제가 바뀌면 여기의 숫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요거의 개수가 바뀔 수 있어요. 선생님 보기엔 딱 그 정도.
이거는 영상 올려줄게요. 저번 것도 올려놨어요. 어렵지. 그러면 저 니은이라는 여기 니은이 여기 네, 그거는 잠시.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결정된 이것만 결정되니까 여기 사실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결정해서 F3만 나오면 니은 필요 없어. 이거 안 해도 돼. 그래서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 많이 바꿔서 얘가 얘랑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니은이 신경이 쓰여야 돼요. 그때부터. 왜냐면 얘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 직선이 요 안쪽으로 들어서 세 개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야. 여기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 그 얘기. 근데 만약에 A를 넣어서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6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 좌표 나왔잖아요. 좌표 뭐예요? 2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다 넣어봐요. 직선에다가 X-에 넣어봐요. 안 되잖아요. 하나잖아요. 두 개잖아요. 내려가 있잖아요. 이해했죠? 그럼 되는 거지. 응?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답을 구해놓고 니은을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차라리 그러니까 얘 구했네. X-3, X-2 구했네. 그래서 A 구한 다음에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서 두 개 지나가네? 세 개 지나가네? 두 개 지나가네? 이렇게 확인하는 게 낫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자, 15번은 요거래요. 요거를 만족시킨다. 합에는 3개가 들어가고 1에는 하나가 들어간다. 아니. 자, 선생님이 이거 저번에 어떻게 풀어보겠죠?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가 A에 이렇게 여기가 B에 밖에 이렇게 있거든요. 영역 높이도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무조건 하나가 들어가요. 그렇죠? 밖에 2개가 있을 거예요. 여기. 나머지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죠.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부터 포인트.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여기서 여기에 들어가는 3개를 선택만 할게요. 선택. 그럼 뭐예요? 53이죠? 그 다음에 이 3개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하나를 또 선택할게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머지 2개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저기 예를 들어서 처음에 1단계, 요거 1단계 1단계에서 1하고 2하고 3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2단계. 여기 지금 1단계 계산한 거고 2단계 계산하고 있는 중이죠. 2단계에 A 교 B에다가 1을 넣었어요. 1을 지금 넣어버렸어요. A 교 B에다가. 그럼 2하고 3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를 기억 단위라고 하고 니은이라고 하면 2하고 3이 기억 또는 니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몇 가지예요? 2 곱하기 2. 여기 갈래? 여기 갈래? 야, 2야 여기 갈래? 여기 갈래? 3아 여기 갈래? 여기 갈래? 결정하라는 얘기죠. 답.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영역을 다 나눠놓고. 이거 나중에 29번
안 되면 다시 또 해달라고 하세요. 할 테니까 선생님이 또. 그 다음에 23번으로 갑시다. 23번 아니면 될 것 같아요? 해보죠. 혹시 모르니까. 아까랑 살짝 다르거든요. 케바케가 달라요. 지워도 되죠 여기? 나중에 그 2학년들이 잘 쓰는 방법인데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보다가 멈춰서 그냥 캡처해도 돼요.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가 다 써놓은 거 캡처해서 쓰셔도 돼요. 23번 볼게요. 이번에는 집합이 이거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하고 3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이제 다른 게 뭐냐면 가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x에서 x로의 함수를 구할 건데 fx의 더하기 f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 여기 1이에요. 아까 문제는 2였고 여기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3, 5였는데 숫자 바뀌었고 여기 1로 바뀌었어요. 그죠? 나는 똑같죠. x가 0보다 크면 fx도 0보다 크다.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자 아까처럼 해볼까요? 첫 번째 fx가 1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f-x는 이거부터 찾으면 이거부터 보겠죠? fx 더하기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러면 얘가 1이니까 1이 나오려면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2여도 되죠. 맞아요? 근데 0은 없잖아요. 0이 없어서 안 돼. 여기 하나야. 한 가지. fx가 만약에 2라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f-x는 뭐죠?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죠. 그죠? 마이너스 3 있으니까 세 번째 fx가 3이에요. 그럼 f의 마이너스 x는 뭐? 마이너스 2밖에 안 되죠. 왜요? 마이너스 4가 없어요. 그죠? 그럼 전체 어떤 fx가 결정이 되었을 때 나오는 가지수 몇 가지? 네 가지. 네. 아까 선생님이 여기 얘기했잖아요. 기억. 첫 번째. 기억. 뭐요? f1이 1이에요. 그러면 네 가지. 왜요? f1이 1, 아니 f1이 1이다 또는 2다 또는 3이다 라고 하면 이게 네 가지죠. 다 합쳐. 맞죠? 그 다음에 뒤엔 f3이 1이거나 2거나 3일 수 있죠. 왜 양수여야 되니까. 그럼 또 여기도 네 가지. 지금 아까 헷갈렸어요? f1이 f3이 1 또는 2 또는 3 해서 여기도 네 가지. 그래서 선택하는 거니까 4의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대구여고 시험지랑 똑같이 우리도 이 숫자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거를 잘 선택해서 여기 케바케만 잘 만들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에 24번 볼까요? 나중에 다시 풀어보고 또 안 되면 이거 한 3-4번 더 푸세요. 안 되는 거 특히 더 한 번씩 해서 선생님 다시 풀라는 건 답을 보고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처음 보는 것처럼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풀 수 있습니다. 24번이 어렵죠. 옛날에 이게 여기서 나왔던 건데 예전에 기출에 되게 많이 났었어요. 24번. 1학년, 2학년 말고 1학년 기출에. 자, 서로 다른 종류, 서로 다른.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죠. 이 말이랑 있는 게 무섭다. 그죠? 서로 다른 종류의 꽃이 4개 있어요. 4가지. 그 다음에 같은 종류. 이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같은 종류의 초콜릿 2개가 있습니다. 송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5명의 학생에게 뭐라고요?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해요.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학생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 이상은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예전에 애들이 어서 많이 쓰면 다 이렇게 풀었어요. 선생님 그냥 여기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꽃의 종류를 4개라고 하면 꽃을 4개 나눠준 거죠. 얘는 선택해 하나, 둘, 셋, 넷. 꽃 줘요. 그 다음에 얘 초콜릿 주고 초콜릿 나눠주면 되지 않나요? 이 중에 한 명한테? 그래서 이렇게 준 거죠. 어떻게 해요? O, P, 4. 꽃을 나눠주는 방법. 5명 중에 4명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얘는 무조건 초콜릿을 줘야 되니까 이 초콜릿을 이 넷 중에 누구한테 줄까? 4씨. 이렇게 풀었어요. 여기서 끝낸 거예요. 대부분 다 답을. 이해되죠? 보통 이렇게 풀 것 같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다 진짜 이렇게 풀었어요. 왠지 이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첫 번째 생겼던 거예요. 이거 말고 또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되죠? 이게 120, 480이래요. 480을 답을 쓴 사람이 많았어요. 이게 단답형입니다. 세 자리니까. 자, 두 번째. 뭐가 또 있어요? 이거 있어요. 여기 다 꽃을 주고 여기 초콜릿을 2개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그냥 이렇게 사요. 그래서 여기 120까지. 이거 2개 더해서 600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1, 2번과 3번의 차이가 뭘까요? 라고 하면 이걸 생각 못한 거죠. 꽃을 2개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해해서? 무슨 얘기지? 꽃을 2개 받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A, B, C, D, E예요. 그러면 한 명이 꽃을 2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일단 꽃을 2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죠? 꽃이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 2개로 골라요. 분류한 거야. 2개, 하나 이렇게. 근데 원래는 이제 2개고 뭐 2개 중에 하나 하고 하나 중에 하나 한다면 얘는 둘이 잘 바꿔서 2팩분의 1 이렇게 써도 되는데 분할이니까요. 근데 어차피 여기가 똑같죠. 여기 1이니까요. 됐나요? 그런 다음에 이 꽃을 여기 3명한테 나눠주니까 답이 뭐예요? 곱하기 5 P 2가 되는 거죠. 2명한테는 줄 거니까. 얘는 3명한테는 줄 거니까. 나머지 2명은 할 거 없어요. 그냥 1이에요. 그냥 니네 초콜릿 하나씩 가져. 이렇게. 만약에 초콜릿이 다른 거였으면 2팩이겠지만 그냥 너 초코 이렇게 된 거예요. 답이 그래서 이게 6이고요. 요게 얼마야? 5, 4, 3, 60 맞죠? 여기 360이 나와서 다 합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꽃을 2개 받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왜 무섭냐면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어떤 건 달라, 어떤 건 같아. 이렇게. 그럼 이 문제는 선생님 예상하기에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똑같이 5명한테 줄 건데 여기가 3송이고 여기가 3개예요. 아니면 더 어려워지면 여기는 4송이로 가고 초콜릿이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하나 더 생기죠. 꽃을 2개 하나 받는 거나 3개 하나 받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여기 3송이, 요거 3개가 맞는 거 맞을 것 같아요. 여기 3송이, 여기 3개. 그럼 얘랑 비슷해요. 개수가 거의. 해볼까요? 3개랑 같이. 만약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3송이 3개. 그러니까 문제를 바꿔서 서로 다른 꽃 3송이 같은 초콜릿 3개 이거를 5명한테 나누고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볼까요? 1번 A, B, C, D 여기가 어려워요. 자, 일단 3명한테 꽃을 줘요. 여기 둘은 초코를 줘야겠죠? 그다음에 초코 누구 줄 거야? 누구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일단 이렇게 주면 1번은 뭐예요? 5, P, 3이죠. 꽃 5명 중에 3개를 골라서 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선생님 얘기? 그런 다음에 3C를 할 거잖아요. 이 초콜릿 하나를 누줄 거야,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A, B, C, D, E예요. 얘네 셋이 꽃을 줬는데 초콜릿을 얘네들이 나눠 먹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개짜리랑 하나짜리 이렇게. 여기 초콜릿 이쪽에다 준 거고, 초콜릿 하나씩 먹고 초콜릿 여기 줄게 해서 3을 해놓은 거고, 여기는 니네 꽃만 가져. 초코는 우리가 나눠 먹게 라고 하니까 이 100일 2개 하나 2개 이렇게. 선생님 여기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경계. 자, 이번에도 세 번째, 꽃이 2개를 가져갈 수가 있죠. 어떻게? 꽃이 3개거든요? 그러면 A, B, C, D, E예요. 그럼 어떻게? 역시나 꽃이 2개 들어갑니다. 여기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초코, 이렇게 되는 거죠. 가능하죠? 이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랑 똑같이 뭐요? 꽃이 4개 있는 거 중에 2개 묶었잖아요. 꽃이 3개 있는 거 중에 2개 묶었어. 나머지 하나 그냥 주면 돼요. 됐죠? 여기 끝.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이 둘 하나를 5명에게 2명 중에 나눠줄 거예요. 끝. 나머지 그냥 초코탑 하나씩 가져가. 가능성 있죠? 선생님이 이해했죠? 이제 푸는 방법을 알았을 테니까 개수가 바뀌더라도 케바케를 할 때만 조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 같으면 이거 낼 거예요. 비슷한데 완전 다른 상황이 돼버리니까. 근데 진짜 내가 이거 해봤거든? 내 송이 3개? 이거 되게 많아요. 케바케가 한 5개 나와요.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혹시 되면 선생님 해줄게요. 시험 전에. 지금 한번 까먹을 것 같으니까. 시험 전에 해줄게요. 혹시 선생님 까먹고 얘기해요. 선생님 내 송이 3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세요. 알겠죠? 거기다 적어놔. 교재에다가 내 송이 3개. 적어놓으세요. 찍으셔도 돼요. 이게 뭐하고 삼냐면 다른 종류 몇 개, 같은 종류 몇 개.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워도 되죠? 25번 해야 됩니다. 25번이 선생님 혼자 풀다가 한번 틀렸거든요. 이거 틀린지를 찾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게 너무 어렵던데. 쉬웁니다. 25번. 이 25번 문제는 자석에 앉는 건데 윗줄이 7줄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돼 있고 번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11, 12 17이고 앞자리 23, 24, 2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했냐면 A, B를 포함한 5명이니까 그냥 다 쓸게요. A랑 B랑 C랑 D랑 E랑 이 5명이 여기에 앉을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요. A의 작업번호는 그러니까 A는 24 또는 25예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14 이하예요. 그러면 11, 12, 13, 14 중에 한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죠? 근데 나에 보면 바로 옆에 차가 이대로 안 되는 거니까 이 옆에 앉는 건 안 돼. 이웃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에 보면 10, 차가 1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안 돼요. 이렇게 앉는 것도 안 돼요. 위아래로 앉는 것도. 이런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찾기 쉬워요. 만약에 내가 11, 한 칸 띄고 13,
15, 17에 앉고 24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쉬운 거. 그럼 여기 A 앉겠죠. A. 그죠? 그리고 여기 두 개 중에 하나가 B에 앉겠죠. A는 결정했으니까 B가 고르는 것만 생각해서 2, C, 1을 해도 돼요. 저 두 자리 중에 하나 B를 앉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앉으면 3패. 이런 거. 그래서 여기는 12.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쉬워요. 얘는 쉬운데 그 다음이 나는 어려웠어. 두 번째. 선생님이 어디서 힘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는 이제 바꿔 생각한 거야. 그 얘기자. 두 번째 어떻게 했냐면 여기 24가 아니라 A를 25에 앉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1, 12, 13, 14, 15, 16, 17이에요. 그래서 여기 23, 24, 25인데 일단 여기에 A가 앉아버린 거죠. 여기 A에 앉아. 여기도 앉을 수 있죠. 상황이. 돼요? 그러면서 안 되는 애를 집었어요. 여기 못 앉아. 됐죠?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이해해 주셨나요? 그러면 위에 아무리 생각해도요. 봐요. 하나, 둘, 셋밖에 못 앉아요. 어떻게 해서는 셋밖에 못 앉아요. 넷은 못 앉습니다. 여기. 넷을 앉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밖에 없어요. 위에는 무조건 3명이 앉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해했죠? 그럼 여기 무조건 앉아야 돼요. 그럼 저기 그냥 비워주시고 그럼 여기 못 앉죠? 여기도 못 앉아요.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됐죠? 그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B는 여기 앉을 수 있죠.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풀었어요. 선생님이 풀이 방법이 B는 3개 중에 하나 앉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자리 바꿔도 되잖아. 아니, 둘 중에 하나 앉아도 되잖아. 2개 중에 하나. 여기도 둘 중에 하나 앉아도 되잖아. 이렇게 2개 중에 하나 하고 곱하기 3패를 했어요. 틀렸죠? 이유는요. 여기 3C1에 B가 자리 바꾸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누셔야 돼요. 여기서 두 개. 11 또는 12에 B가 앉아요. 그럼 일단 여기가 2C1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2C1이고 그 다음에 3팩인 거죠. 근데 만약에 B가 14에 B가 앉아요. 그럼 그냥 2C1 곱하기 2C1 곱하기 3팩인 거죠. 이렇게 들어갔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선생님이?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크게 보면 끝. 그러니까 이거 나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밑줄에는 이렇게 4명 앉는 것 빼고 나머지 전부 3명밖에 못 앉아요. 최대가.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앉혀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 문제. 아시겠죠? 그럼 얘 자리 배치를 바꿨으면 문제가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뭐 여기 하나씩 줄인다거나 아니면 진짜 어려우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선생님이 풀어보진 않았거든요. 한 칸 더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니 그랬으면 좋겠거든. 이러면 짜증나겠죠. 그럼 여기 숫자가 늘어요. 24 이상인 거니까. 아직 선생님이 풀어보진 않았어요. 예상하기로 이것도 혹시 가능할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럼 캐버캐버 엄청 늘어나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풀어볼게요. 됐나요?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게 중요하니까. 또 질문 있으면 나중에 또 하세요. 톡으로 해도 됩니다.